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해볼 이야기 주제는 리츠인데요. 우리가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금도 좋고 하지만 부동산도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SCHD 주주들이라면 SCHD에 리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리츠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분산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츠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인 월배당을 주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얼티 인컴을 사랑하는 이유는 월마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주면서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리얼티 인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좋은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그 리츠 상품은 바로 WP Carry라고 하는 리츠인데요. 오늘은 리얼티 인컴과 WP Carry를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리츠가 더 투자하기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티 인컴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팩트시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된 내용이고요. 컴퍼니 디스크립션을 보면 리얼티 인컴은 월배당을 주는 회사로 S&P 5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죠. 5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월배당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주면서 주고 있는 기업이고 이 월배당은 12,200개의 부동산에서 상업부동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기간 임대 수익을 받는 현금 흐름으로 지급된다고 하죠. 리얼티 인컴은 1969년에 설립이 되었고 1994년에 뉴욕증권거래소의 티커 5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현재 주가가 62.79달러로 현재 시가 배당률은 4.86%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15억 달러로 하나 54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량한 리츠 상품이죠. 리얼티 인컴은 현재까지 연평균 14.6%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4.4%로 1994년부터 월별로 119번 배당 인상과 그리고 101번의 분기별 인상, 54년 동안 월별로 총 632번 배당을 지급해왔는데 이 금액을 환산하면 107억 달러로 하나 14조 170억 원이 넘는 금액들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총 배당 성장 240%를 성장을 했는데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컴퍼니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리얼티 인컴은 분기 배당보다 월 배당을 지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8년 넘게 거래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다각화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40명의 클라이언트들과 84개의 산업군, 그리고 미국, 푸에르토리코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 인덱스에 들어가 있고 25년 연속 배당을 인상시킨 배당 귀족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향후 목표가 지속적으로 탑5 리츠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3조 달러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변동성으로 주주들에게 평균 총 두 자릿수 주주 환원을 한다는 것과 마지막 부분인 세크로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주주들에게 배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대표 20개의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달러 제너럴, 월그린즈, 세븐일레븐, 달러트리, 패밀리 달러 등등 다양한 산업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얼티 인컴이 월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잘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리츠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과세 대상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일반 기업의 회계보고서와 다르게 리츠는 당기순이익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땅 자체는 감가상각비가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고할 때 감가상각비를 순이익에 더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지표가 FFO라고 Funds from Operation 이라고 합니다. 즉 FFO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용 마이너스 부동산 매각 차익 등을 계산해서 나온 건데 사실 우리는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연간 회계 보고서에서 FFO가 올라가느냐 줄어드느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AFFO는 Adjusted Funds from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더 정확한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리얼티 인컴의 실적을 보면 AFFO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도별 배당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리얼티 인컴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리츠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얼티 인컴의 AFFO가 늘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이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리얼티인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수합병과 부동산 부지를 사들이는 등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얼티인컴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연간 AFFO의 성장성은 평균 5%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적정 평균 성장률이 다른 리츠 상품들의 평균 성장률이 2.7%라고 하면 리얼티인컴은 엄청 대단한 기업임에 분명합니다. 결국 2012년부터 6.6%의 연평균 성장을 보인 엄청난 기업입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 WP 케어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줄여서 WPC라고 이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팩트시트를 보면 50년 동안 운영을 기념하면서 대략 자산 가치가 250억 달러, 하나 31조 4천억 정도에 달하는 규모의 리츠입니다. WPC는 1449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달라스 등 많은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아주 건강한 리츠입니다. WPC의 현재 주가는 78.15달러이고 시가 배당률은 5.5%로 리얼티인컴보다 대략 1%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이후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배당금을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1998년부터 WPC에 투자했더라면 MSCI US 리츠 지수와 S&P 500을 가볍게 아웃퍼폼하면서 총 1749%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WPC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총 1449개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98.8%를 임대하고 평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개의 나라에 부동산이 분산이 되어 있죠. 미국의 대략 63.4%, 유럽의 34.1%,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타입은 산업용, 창고용, 사무실용, 소매 판매용, 셀프 스토리지 등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탑10 세입자들을 보면 미국의 산업용 저장시설인 뉴하원 무빙 파트너스가 78개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의 정부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스테이트 오브 아달루시아가 70개,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도매상점을 임대해주는 메트로가 20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체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WPC의 평균 임대 기간은 10년하고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를 해줄 확률이 아주 높죠. 2023년부터 2033년까지 50% 정도의 세입자들과 계약이 만료되고 2033년 이후에 44%의 세입자들과 계약 완료가 됩니다. 돌아온 23년부터 회계보고를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 2009년부터 22년까지 부동산 그 점유율이 98% 이상으로 공실률이 거의 없는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신뢰할 만한 리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부동산 부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의 유명한 소매 판매 기업 코프를 작년 11월에 사들였고 미국에 있는 알타와 미시간주의 FCA를 12월에 각각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근에는 영국 건축연구소의 친환경 건축물 평가 그룹인 브림을 인수했고요. A급 클래스의 물류 저장 시설을 영국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회사인 제규어와 랜드로버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지속적인 임대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 기간은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때 부동산 임대율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PC도 리얼티 인컴만큼이나 사업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WPC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수입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AFFO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당기순이익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 AFFO per share는 등락이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5분기 동안 회계보고를 보면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 분기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12월은 전분기 22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주주환원의 돈을 썼던 것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봐도 WPC는 우량한 리츠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PER을 좀 보면 리얼티 인컴은 45배이고 WPC는 27배이므로 확실히 WPC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비교 정리를 좀 해보면 WPC와 리얼티 인컴은 배당을 받는 방법에 따라서 리얼티 인컴이 월배당의 장점이 확실히 있지만 시가배당률은 WPC가 더 높고 배당 성장은 둘 다 20년 이상인데 WPC가 20년 이상, 리얼티 인컴이 26년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은 각각 250억 달러와 415억 달러로 리얼티 인컴이 1.5배
정도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과 PER 부분에서는 WPC가 리얼티 인컴보다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만약에 리츠를 투자를 한다면 리얼티 인컴도 좋지만 WPC도 아주 괜찮은 매력적인 리츠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